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Hello everyone.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YBM 대표 강사 배동입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 해피 발렌타인. 제가 오늘 발렌타인데이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여러분 이 후기 듣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험, 이제 오늘 방학 때 열심히 하신 분들, 또 설기간에 저와 함께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 오늘 시험 잘 보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뉴토익이 다가오는 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 인터넷에 올라와서 방금 제가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새로운 시험이 바뀌죠. 그런데 우리 스피드토익 수강생 여러분은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온 토익이, 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새로 나온 토익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5월부터 바뀌는 토익이 최근 토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백인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흑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익 시험이 이 문항수가 조정이 되고 약간의 변화가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많이 바뀌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컨텐츠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핵심을 더 잘 짓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특별히 찍기나 편법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체를 파트 5를 10문제 줄이고 6를 늘리고 2중 지문을 3중 지문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 더 재밌고요. 오히려 더 쉬울 거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월 달에는 제가 매일 날마다 특강을 하면서 LC와 독해의 실제 실력을 늘리는 비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그걸 하시면 5월 시험도 괜찮고 4월 시험도 아주 잘 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는 특별히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달아준 댓글들을 같이 올렸습니다. 엠넷처럼. 여러분 한번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단어의 형태와 의미를 파악하는 게 1번 문제로 나왔죠. mechanic 하면 정비사라는 뜻의 사람 명사예요. mechanical 이러면 형용사인데, mechanical failure가 기계적 고장 이런 말이죠. mechanical problem, 기계적으로 생긴 문제, mechanical failure가 기계적 결함이나 고장을 말합니다. critic 하면 평론가, 비평가, food critic 음식 평론가. 저 좀 음식 평론가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food critic 이럴 때 쓰는 거고요. critical은 critical to 하면 어디 중요한, critical of 되면 비판적인 이런 말이에요. 자, strategic 전략적인 위치 이럴 때 쓸 수가 있는데, strategical이 같이 나온 적인데 이건 형태가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 형태라서 오답 처리됩니다. 오케이? 자, economic 이러면 경제의라는 말이고요. 경기 회복을 economic recovery, 경기 침체를 economic recession 이렇게 말하는 거고, economical 이렇게 말하면 얘는 경제적인, 저렴한 이런 말이에요. 형태하고 의미가 같이 가죠. 그래서 형태만 순수하게 물어보는 건 없고요. 의미도 같이 알려야지 여러분이 잘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두 번째, 자, 요거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부사가 위치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것도 있고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앞에만 놓을 수 있는 부사가 있는데, 이걸 전치 수직 부사다, 뒤에서 앞을 꾸며줄 때는 후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하려면 어순이 중요하거든. 왜? 미국 사람들은 단어들의 순서로 논리를 가르치기 때문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안 돼. 우리나라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래도 되는데, 영어에서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걸 사랑하니까 위치가 달라. 위치가 달라. 그래서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 기억나시죠?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오케이? 넥슨 보자마자 아싸, 이거는 후치. 그러니까 앞에서 올 수가 없어. 레일리도 후치, 최근에란 말인데 앞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일리하고 리슬리는 현재 완료나 과거랑 써야 되는데 엑센스가 현재였죠. 그러니까 안 되고 always가 답인데, 자, 어떤 수강생분께서 always가 현재랑 쓴다고 배웠다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미래도 돼요. 여러분 노래 알잖아. I will always love you. 발렌타인데이에서 자꾸만 그런 것만 생각나. 근데 그럴 때 always 미래도 되고 과거도 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다 이래도 돼요. 현재 완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always가 항상 현재라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치상에서 괜찮고 요 앞에서 꾸밀 수가 있는데, 우리 가게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울데이 시즌은 주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까지 그 기간을 말해요. 그 기간만 되면 영업시간을 연장을 하는데 항상 그런다 해서 C를 답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전치 수치 이런 거 아마 다른 학원들 다니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제가 개발해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상업적인 학원에서 속고 있다면 일단 강사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거나 미국에서 산 적이 별로 없으면은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완벽히 다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더 못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되죠. 속고 있는 겁니다.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이런 것들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틀린 거예요. 오케이? 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이비 법칙이 너무 많아갖고 다 짜갑니다. 이게 뉴토익에서 안 통하도록 계속 시험 바뀌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요건 알아야 돼요. 전치수식부사. 전치수식부사. I just arrived. 이러면 내가 방금 도착했다. just는 앞에서만 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막 도착했다. 후치는 뒤에서만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o will come next? 다음에 누가 올 줄 알아? 이럴 때 next 이거 뒤에서 오죠. 그럼 파트 3, 4에서 계속 What will the speakers do next? is next 오잖아. 앞에 온 적 없죠. 근데 후치수식보다도 시적 강조를 해서 앞에 올 때가 어쩌다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시험에 잘 안 나니까 이건 뒤에서 꾸며줘. 자, I once saw a movie about it. 자, once는요 앞에서 오면 한때 과거시라고 써서 한때 그것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I saw that movie only once 이렇게 뒤에 오면은 그때는 내가 그 영화를 한 번밖에 안 봤다. 한 번, 두 번 할 때 그 한 번 횟수를 나타내요. And I want to see it once again. 한 번 더. 자, 여기 뒤에서 온 once는 한 번이라는 뜻이고 앞에서 온 once는 한때 이런 말이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once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도 되고요. 일단 뭐뭐 하면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와우. 진짜 그러면 전치수식부사 명단 알고 있으면 좋겠죠? 후치수식부사 명단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 우리 카페에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든지 우리 학원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가르쳐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컨셉을 잡아드려요. 자, 물론 명사 단수랑 쓰는지 복수랑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many, several, numerous, few, various, multiple 이런 건 복수랑 써요. 오케이? various가 다양한, multiple도 다양한데 차이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와 신기하다 나 이거 처음 듣는데 저 뚱뚱한 아저씨 목은 좀 쉬었는데 되게 잘한다 이렇게 느끼면 제가 유튜브랑 인강 우리 카페에 쭉 여러분 전국에서 볼 수 있도록 계속 찍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컨텐츠 지식 컨텐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무료고요. 실제로 인강 같은 데서 돈 내고 들으면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거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시고 공부하실 때 도움을 받으세요. 자, various라는 말이 있죠. various 그 안에 multiple이 들어가. multiple하고 various의 차이. multiple은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개를 말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 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multiple symptoms 여러 가지 증상들. 그래서 시험 보는데 내가 코도 울적이고 귀도 막 아프고 중이염에다가 목도 아프고 두통도 났어. 그러면 이거 multiple symptoms이에요. 자, 근데 various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 multiple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various seasons 다양한 계절.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같은 시점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various seasons 이럴 때는 various를 써야 되고요. 다르죠? 이런 것들은 복수랑 써야 돼요. 자, 그런데 단수랑 쓰는 애들은 each나 every나 one, this, this 형사 이것 할 때 that 이런 건 단수랑 써야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several 다음에 employees 이런 게 나왔으니까 복수 넣는 거. 자, several 다음에 employees 이렇게 나왔죠. 몇몇 직원들이 어떻게 됐다. 자, 여기 위에 또 같이 읽고 있나요? 보이나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좋은 글들을 올려주셔서 제가 힘이 나서 앞으로 2주 있다가 또 시험 있죠? 그 2주도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Alright. 4번. The company cafeteria will have freshly baked goods. 갓 구워낸 빵들을 직원들에게 아침마다 일찍 오면 제공한다. Have something available 해서 얘가 available 답인데 have가 5형식이 될 수 있어요. have는 주로 have 목적어 pp 이 형태를 취하는데 have 목적어 ready 뭘 준비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have something available 잘 안 쓰는데 이렇게 나왔고 제가 심쿵했습니다. 이때가 일부러 이런 거예요. 원래 얘는 make를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make something available인데 얘도 5형식 얘도 5형식이니까 have something available 이것도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available 쓸 수 있도록 제공하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그냥 여러분 모여서 이제 특강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바로 시작하면서 11시 38분쯤에 그냥 available, eligible 뭐 이런 거 써줬어.
그래서 일단은 초보자가 많으니까 우리 반에 기초반도 있으니까 기초반 초보자도 많으니까 일단 유명한 애들 단어 쭉 가르쳐주니까 일단 이거 눈에 이거 두고 시험장에 나오면 그냥 쓰시오 이랬는데 그냥 써서 맞췄죠. 아마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600점대였는데 지금은 다 800점대 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LC 공부를 저랑 같이 했었다면 셀을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 아무리 100% 강사가 적중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LC하고 독해가 속도가 안 나면은 시험 좀 보는 게 힘듭니다. 아마 지금 뼈가 막 쑤시고 막 몸살 났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Alright. 자, 다섯 번째 문제. The hotel's occupancy rate가 입주율, 여기서 이제 점유율이 blank 더블이 2배로 증가한다는 일형식 동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수기에 2배로 증가하는데 2배로 증가한다, 3배로 증가한다 이런 것은 절대적 개념이야. 절대적 개념은 거의라는 말로 almost 써요. 자, 형사부사도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절대적 개념에서 almost everyone, 거의 모두 또는 almost perfect, 거의 완벽하다 이런 말들은 거의 almost나 nearly 이런 걸 쓰죠. 여기서 nearly double 이래도 되고요. 절대적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대적 개념에는 almost 쓰면 안 돼요. 그래서 almost beautiful 이러면 안 돼.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여자친구가 불러가지고 초콜릿 준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You look almost beautiful today. 오늘은 거의 예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에 almost 쓰면 안 돼요. 오케이. Alright. 여섯 번째. Jazz is the category that blank the most votes. 원래 시험에서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똑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Jazz is the category that blank the most 가장 투표를 많이 얻은 카테고리다. 이랬을 때 투표를 얻다. 이럴 때 received를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that이야. that. 이 t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다음에 나오면 명사절 접수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he knows. 그는 안다. 그 다음에 that이 나오면 이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라고 그래. 이럴 때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He knows that she loves him. 이렇게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가 안다. 이렇게 tha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왔단 말이야.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오면 이거를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relative pronoun. 오케이? 이걸 which라고 바꿔도 돼요. which.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동사 중에서 능동으로 C를 써서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카테고리다 해서 C가 답인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런 컨셉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수강생분 중에서 유학을 왔는데 문법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걸 꼭 알아야 토익을 할 수 있나 그랬는데 뭐 몰라도 열심히 8년 동안 공부해서 많이 외워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if you are a foreign person, 외국인이면 문법을 배워야 돼요. As you know that I've been in the States, I lived in the States for 15 years. 1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석사하고 박사를 하는데 하버드에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불어하고 독일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서 제가 이거 2개 다 시험 봐서 통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불어는 하나도 몰라가지고 여름 학기를 2달을 들었어요. 2달을 한 40명하고 같이. 근데 미국 애들이 불어 배울 때 문법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데 하물며 한국 사람이 영어 공부할 때 문법 공부를 처음에 해야 돼. 성인 돼서 공부할 때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는지 순서를 이성적으로 일단 알고 그 다음에 연습하셔야 돼요. Right?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맡기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선택, 있죠? 전문가 이런 거를 믿을 수 있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즘 믿을 놈은 강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속잖아요. 그죠? Jazz is the category that 그다음에 동사 자리 C 관계대명사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자, 7번 After the restructuring 구조조정 이후에 Prince Corporation이 grown more blank. 여기서 grow가 이 형식이다. 오케이? 나 이거 시험에 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그냥 이 형식이라고 계속 그냥 추가로 말했어요. 피곤한데도. 그런데 여기서 답이 B가 된다. 컴페를. 왜? 이 형식이니. 이 형식은 뒤에다가 형사를 넣어.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어떻게 하죠? more? 이 more이라는 것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비교급이라는 걸 만들 때 YBM 클래스 가면 제 무료 인강들이 있어요. 거기서 10월 달인가 제가 비교급을 강의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좀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비교급에 대한 설명이
나같이 돼 있는 사람, 나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She is beautiful. 그녀가 아름답다. 그럼 beautiful이 형용사예요. 그럼 she is beautiful. 이러면 여기 앞에다가 뭐를 붙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뭘 없을 때 beautiful이 있었으니까 뭘 있어도 beautiful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she sang. 그녀가 노래했다. 얘는 일형식 동사라 해서 혼자 쓰는 거지. 노래했다. 그럼 여기서 beautiful 이러면 안 되고 beautifully 이렇게 써야 돼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럴 거도 이때도 여기다 뭘 써서 더 아름답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뭘 없을 때 넣는 거 그냥 넣으면 돼. 여기 앞에서 필요한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grown 다음에 필요한 게 형용사니까 B가 되는 거예요. 자, 의미의 영역, semantic field. 요 enlarge, expand, grow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성서 해석학을 전공을 했어요. 석사 때, 박사 때. 그래서 해석학을 전공하니까 의미의 영역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석할 때. 역사적인 사실과 그 상황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토익 강사할 때 거기서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미의 영역이라고 해서 expand라는 게 있어요. expand. 그 다음에 enlarge가 있어요. enlarge. 오케이? 아주 잘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EN을 붙이면 원래 이제 삼형식화 될 때가 많은데 enlarge는 삼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 커지게 하는 건데 이런 걸 확대라고 해요. 확대. 확대시키다. 사진을 확대할 때 이걸 써요. enlarge photo. 그런데 expand는 일형식 삼형식 다 되는데 얘는 확장에 가까워. 시장을 확장해 나가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확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이제 연인 사진인데 여자친구가 발렌타인데이에 헤어지지.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보고 싶어서 똑같은 크기의 사진을 확대 복사했어. 그러시면 안 돼요. 헤어졌으면 잊어버려요.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똑같은 걸로 확대하는 것을 enlarge 한다 그래요. 그때 expand 하긴 좀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expand는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이 있어. 근데 옆에 공터가 생겼어. 그래서 이만큼 땅을 사서 이만큼 늘렸어. 그래서 더 커졌어. 그러면 이제 모양은 다르잖아. 근데 이건 확장했잖아. 그게 expand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확한 게 다른 점은 그건데 그냥 ETS는 원래 회사가 커지잖아. 그러면 똑같은 모양으로 커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써요. 그래서 성장했다는 말과 같이 쓰는데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걔가 grow야, grow. 자, 그래서 grow가 일형식일 때는 성장했다는 뜻일 때는 the growing company, expanding company 이렇게 enlarge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enlarge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자, 그런데 grow가 일형식으로 증가하다는 뜻도 있어요. growing numbers 이러면 증가하는 수 그러면 increase하고 똑같죠. 근데 이 형식으로 되다가 돼. 그래서 she grew 그 다음에 여기서 angry 화가 나게 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형용사를 써서. 그럼 얘가 뭐가 똑같냐? become하고 똑같거든. 얘를 이때스가 처음으로 낸 겁니다. 자, grow가 삼형식일 때는 재배하다예요. 그래서 목화를 재배하다, 키우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형식일 때는 잘 시험에 나오기가 힘들죠. 이렇게 농부가 나와야지 답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와, 이때스가 여기서 요 부분을 내버렸어요. 우연히 맞추시면 축하드리지만 우리 반은 그걸 알고 맞췄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enlarge, expand, grow의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 한 20-30개만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Alright. 자, 그 다음 8번째. In order to receive a student discount, 할인받으려면 일단 먼저 해서 부사로 first. first가 부사예요. 자, 이것도 어제 제가 칠판에서 써드렸거든. 301호 YBM 종로에 있는 350석의 강의실에서 대한민국 제일 큰 강의실이에요. 여기서 better, best, first, last 이런 것들 써드렸는데 얘네들은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형용사로 더 유명하지만 부사로도 잘 쓰이는 거 그런 걸 시험에서 좋아요. 그래서 the first 일단 먼저 행정 건물에 가서 학생증을 먼저 받아와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번째 문제. For buildings larger than 400 square meters, 400평방미터 이상의 크기의 건물을 지을 거면
특별 허가증이 어떻게 된다? 발급된다. 자, 이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명사로 에디션. 자, 이게 한 4번 시험에 나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원래 잡지의 에디션, 1월호, 이걸 January issue 또는 에디션이래요. 자, 그리고 이슈가 문제라는 걸로 요즘 갑자기 최근에 problem, 이슈하고 비슷한 거 problem, 쟁점, 문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민감한 문제다 이럴 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슈는 동사일 때 발급하다. 그래서 issue a permit 이러면 허가증을 발급하다, issue a coupon, 쿠폰을 발급하다, 발행하다 또는 여권을 발행하다 이럴 때 이슈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수동 어휘 문제라는 건데 여기서 permit가 어떻게 됐다? 그럼 이슈 됐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수동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능동으로 해도 어려운데 이슈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거는 토익 시험에 나온 거하고 순서가 좀 다르고요. 이슈가 이제 중간에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건 토익 시험 저 똑같지 않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 시험 보시면 기억나실 건데 수동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때 그렇죠? permit에 좀 멀리 있었고요. 주어로. alright. 자, 10번째. 자, 시험에서 october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november로 바꿨습니다. 11월까지 인기 있는 어떤 옷 체인점이 아까 expand 했잖아. 근데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도시들로 주요 도시들로 확장한 셈이 됐고 해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미래 완료라고 그래요. 자, 미래 완료 시제는 미래 특정 시점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오답일 때가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노벰버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C가 답이 되는 거예요. 뭐를 완료한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건 요게 답이었고 나머지는 문법적으로 안 됐었는데 지금 얘는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실수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C가 답이에요. 만약에 과거로 쓰거나 과거 완료로 썼으면 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해주세요. alright. 자, 그 다음에 10번. Mr. Ken Fisher. 사실은 이 켄이라는 애가 친구 중에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하버드에서 IT 부서에서 일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냥 여기다 넣었어. 이거 이메일 같은 거 나오길래 will join us. 와서 교육을 해줄 거야. 그런데 고객들에게 받아진 이메일에서 그 이메일의 톤이라는 건 억양, 그 사람 분위기, 기분 이런 거를 말하잖아. 근데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다, 이해하다, 분석하다 이거를 interpret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얘가 답이 돼요. 여러분 interpret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게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으면 원래 ETS가 이메일과 SNS와 웹사이트 요번에도 공유 드라이브나 뭐 올리는 거 웹하드에다가 그런 것들을 시험에서 LCS로 내고요. 이제는 아주 중심으로 내는데요. 이제 SNS 마케팅이 너무 중요해서 LCS 할 때 저번 달에 나왔었고 자, 근데 SNS 관리하는 분야에서 여러분 구글링 해보시면 아실 건데 구글링에서 interpret tones 이런 거를 구글링 해보세요. 이메일의 톤을 interpret 하다 이렇게 쓰여요. 2013년 4년부터.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하나의 마케팅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객을 응대할 때 그래서 그럴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inviting이 괜찮나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좀 있었죠. 그런데 inviting은 분사형용사로 이럴 때 쓰면 굳이 쓰고 싶으면 이렇게 자 문제 바꿨어요. 목소리 톤이 매력적이야. inviting이 매력적인 유혹적인 그녀의 목소리 톤으로 샌디가 그녀의 발렌타인을 위하여 특별한 노래를 부르다 뭐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어 아쉽지만 inviting이 아니라 interpreting이 답이었습니다. 40번. alright. 자, 이번에 2월 수업 내용에서 100% 적중을 했어요. 그 중에서 어제 한 것도 있고 그제 한 것도 있고 많이들 오셨는데 are subject to 이러면 이거는 되기 쉽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양해를 구한다. 하지만 될 확률은 없어. 오케이? 적어. 모든 비행기표는 기상학과 시 결항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결항되기 쉽다가 아니라 결항될 수 있으니까 혹시 어쩔 수 없이 결항되면 이해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수가에서 요거 넣는 거 나왔었죠?
have to가 조동사인데 해야 되는데 yet를 내면 아직 해야 된다죠. 이건 재작년에도 나왔고요. 재작년에 2번 나왔고 이제 나올 때가 돼갖고 또 말씀드렸는데 또 역시나 나왔습니다. 아직 보고서를 끝내야 된다. yet는 부정문에서만 쓴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 이런 말로 have to란 조동사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 단어 제가 이거 문제 만들어서 했었거든. 제가 만들 때 프랜차이즈가 먼저 비워야 돼. 프레미스를. 데뷔자료라는 걸로 제가 만들어서 한 걸 초출해서 요번에 시험에 적중했습니다. 근데 이거 풀 때 여러분이 데뷔자료 우리 반 여러분이 이거 왜 하지? 막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토익 같지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토익이야. 토익에 나오는 어휘들 갖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새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서 계속 틀리는 건데 이거 우리 분 맞추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프레미스가 회사의 땅이나 부지나 이런 걸 말해요. 자, 그 다음 Siska and Connie, famous chefs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이미 스스로도 유명한 요리사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리사야. 다른 식당에서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한대. 자기들도 요리사인데. 이렇게 강조할 때 강조용법으로 famous. 그들 스스로도 이런 말로 강조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이 제기대명사 39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동의어 문제. 동의어 문제 우리가 지금 승승장구 작년부터 계속 적중하고 있는데 recover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recover는 삼형식일 때는 만회하다, 되찾다, 이러면 되찾다. 영어로 get back 이거죠. obtain form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부터 획득하다 이게 아니라 되찾는 겁니다. form이 있어서 안 되고요. recover. 자, recover가 만약에 form을 쓰면은 질병에서 회복하다야. 근데 form이 없고 그냥 recover만 있으면 손실을 만회하다, 되찾다 이런 말이에요. 손실된 금액을. recover가 똑같은 게 recuperate가 있어요. recuperate도 똑같아. recuperate from 하면은 감기에서 회복하다. recuperate 하면 뭘 만회하다. 그래서 I wish you a speedy recuperation 또는 I wish you a speedy recovery 하면 쾌차를 빕니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돼요. 그런 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누구랑 만나야 될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혼돈스러운 이 사회 속에서 경제도 계속 출렁이면서 정세도 안 좋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진리를 잘 보고 맥을 잡아야 돼. 만약에 북극이나 남극에서 길을 잃었어.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잡듯이 그러면 토익 시험은 뭘 보고 방향을 잡아야 될까? 실제 실력, 그렇죠? 말하기, 듣기에 대한 실제 쉬운 표현들에 대한 이해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그게 뉴토익에서도 그래서 더 쉬워질 거라는 말을 제가 하고요. 오케이? 제 말이 맞을 거니까 이미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실력 위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동의어 문제 또 있었죠. primary 주요, main, major, chief가 주요 원인 할 때 똑같은 거니까 이건 그냥 동의어 문제였는데 진짜 동의어 문제. 문맥 볼 필요도 없었어요. dedicate가 항상 나오는 거죠. 이거 강의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dedicate가 어디에 헌신하는, committing, devoting 이것들도 다 헌신하든. 그리고 A to B에서 전치사 to를 쓸 수도 있죠.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YBM E4U라고 하는 YBM 최초의 학원이에요. 본원이고요.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종로에서. 근데 우리 반이 개강이 YBM 전체 학원이 3월 4일인가 5일날 개강하는데 저는 2일날 개강해요. 저는 그냥 시험에 맞춰서 따로 하니까 혹시 모르고 늦게 오지 마시고 3.1절 독립만세 하고 다음날 바로 와서 여러분의 독립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3월 2일이고요. 자, 그리고 한국토익대회원회 추종으로 전국 토익 설명회가 시작되는데 제가 강사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데 충남대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오시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토익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토익을 대비해서 3월달에 특별히 새롭게 하는 게 있는데 낮에 저랑 같이 LC하고 독해 트레이닝을 같이 합니다. 그 특강이 매일마다 월화수목금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리고 YBM 클래스에서 무료로 시험 대비 특강이 있죠. 이것이 3월 13일날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14일날 오픈돼서 3월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오픈되는 대비 특강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배우고 싶은 거 뭔지 궁금하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반영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 방금 봤잖아요. 분석했죠? 좀 더 자세하게 내일 저녁에 더 분석해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지 3월이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요 특강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강의실인데요.
여기 청강도 올 수가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시험 말고도 지난달, 지지난달 또는 작년 시험까지도 쭉 훑어보면서 필요한 지식들 여러분 책에서 좋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Happy Valentine's Day!